아프리카 대륙은 전체 육지의 20%를 차지하며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와 금, 다이아몬드, 티타늄 등 엄청난 천연 자원의 보고입니다. 부족할 것 없는 아프리카지만 실상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의 나라는 가난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며 굶주리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아프리카를 이토록 처절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아프리카는 극도의 빈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과거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침탈당했습니다. 온갖 핍박 끝에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꿈에도 그리던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독립은 아프리카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안타깝게도 아프리카는 이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서구 열강의 식민 통치에서 어렵사리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제국주의 사상으로 오해하여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아프리카는 제국주의에 대한 강한 반갑을 엉뚱한 자본주의, 자유기업, 외국의 투자 배척 등으로 드러냈고 기어이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는 최악의 수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 독립 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 아프리카는 대다수가 독립하기 전보다 훨씬 심각한 빈곤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해외 구호에 목숨을 의탁하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한 권력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적하며 국민 모두가 아닌 그들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독재와 왕정으로의 복귀는 당초 사회주의가 아프리카를 구하리라는 호언장담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란 모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생산 도구를 국유화하여 성장 동력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공산주의의 특성상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류가 시도했던 사회주의 실험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회주의란 애초에 불가능한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했을 뿐이지 사회주의 이념이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념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며 순수 사회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냉정하게 말해 이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순수 사회주의는 애당초 성립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제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능력을 바친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이데올로기는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사회 구성원을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개인을 거대한 사회 속에 함몰시키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 또한 얼마든지 용인합니다. 그야말로 사회 전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쯤이야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소외되고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사라진 사회에서 창조적 열정과 혁신이 용상할 리 없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밀려난 자리에는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강압과 통제가 들어서고 사회는 인위적 질서에 의해 경직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며 온 국민을 병들고 가난한 빈민으로 만듭니다. 즉,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이라는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노력이 결국 모두가 똑같이 못 사는 평등한 가난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빈곤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사회주의의 중앙계획 경제에서 벗어나고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떼 자유로운 경쟁을 극대화하여 경제가 스스로 원활하게 돌아가며 성장 동력을 찾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백날 구호 물자를 가져다 준들 아프리카의 경제 체질을 바꾸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스스로 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아프리카 대륙의 고질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